김정은은 누구인가? 후계자 김정은 1. 북한은 이렇게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후계자 지명도 통보 하나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군대와 인민은 달랐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1994년 이후 전쟁 시기도 아닌 평화 시기에 단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300만의 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었다. 가난에 찌들린 수천만 인민의 원성이 하늘 땅에 차넘쳤다. 또 부모 형제의 처참한 죽음을 겪은 군인들도 한둘이 아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한에 서린 인민들의 분노와 군인들의 반란을 잠재우면서 그들에게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김정은 추종무리는 이 난관을 지금껏 써먹어온 상투적 수법인 북남 대결로 극복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 1월 17일 김정은 추종무리들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공격에 대비한다며 전군의 전면 대결 태세 진입을 명령하는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지하갱도에 들어가야 하였다. 병사들은 물론 웬만한 군관들도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뒤이어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동안 북남 사이 정치적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하였다. 전군이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서 대결 해소를 위한 합의까지 모두 무효화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무력 충돌밖에 없었다. 당장 전쟁인데 어느 누가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단 말인가. 김정은 추종무리는 바로 이것을 노렸던 것이다. 일촉즉발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2월 초 무력부에서는 대대적인 간부 사업이 있었다. 총참모장 김격식을 사군단장으로 내려보내고 평양방호사령관 이용호를 그 자리에 앉혔다. 무력부장 김일초를 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동시키고 명색뿐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던 김영춘을 무력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오랫동안 전립선 암을 앓고 있던 조명록을 총정치국장으로 그대로 둔 채 제1부국장 김총각이 총정치국을 지휘하게 되었다. 가장 큰 개편은 총참모부 총찰국이었다. 김정은은 중앙당 대남사업부 산하의 35호실과 작전부를 정찰국에 편입시켜 정찰총국으로 확대하고 초대 총국장 자리에 김영철을 앉혔다. 뒤이어 50-60대 좌국 군관들을 대대적으로 제대시켰다. 불만이 없도록 작은 기업소 지배인이나 농촌 기당비서의 둥을 자리를 줬지만 순순히 옹하지 않은 군관들도 많았다. 성군 시대에 군대에서 나가라는 것은 권력에서 물러나라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 50-60대 작급 제대 군관들의 빈자리를 30-40대 젊은 군관들이 차지하였다. 이른바 김정은 시대 군대의 기초를 형성한 것이다. 뒤이어 보위부와 보안소에서 김정은을 소개하는 강연회들이 벌어졌다. 특히 김정일은 향후 김정은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 우동축과 정치국장 김창섭, 해외 담당 부부장 유경 등 보위부 간부들에게 김정은을 소개하며 후계 체제 구축의 돌격대 역할을 당부하였다. 김정일은 이미 1970년대 후계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보위부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에서도 1970년대 보위부 역할을 다시금 기대했던 것이다. 인민들에게 김정은을 소개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벌려나갔다.
우선 2009년 4월부터 2012년 강성대국 문패 달기를 위한 혁명적 대거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며 150일 전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150일 전투는 경제 분야에 대한 김정은의 업적 쌓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1974년 10월 김정일이 6개년 계획 완수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며 벌린 70일 전투를 흉내냈던 것이다. 150일 전투는 또한 일반 인민들에 대한 김정은의 이른바 첫 용도이다. 하지만 150일 전투는 시작부터 실패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150일 전투라는 구호 하나로 숨죽은 공장들이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인민들은 마지못해 공장에 끌려나와 돌아가지도 않는 기계를 닦았지만 마음은 모두 장마당에 가 있었다. 김정은은 장마당 문 여는 시간을 저녁 6시 이후로 축소하고 장사 허용자도 여성으로 제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장마당에서 띄워내려고 하였다. 150일 전투가 끝나자 연이어 100일 전투를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악에 바친 김정은은 장마당의 토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이 바로 2009년 11월 30일 감행한 전대미문의 화폐교환이었다. 화폐교환은 높은 교환 비율과 교환 액수 제한으로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번 막대한 돈을 국가가 갈취한 사실상 권력의 화폐 강탈이었다. 더운 여름 모기에 뚝끼고 추운 겨울 칼바람에 온선을 불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뭉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자 인민들은 분노하였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못할 망정 인민들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그토록 애쓰는데 그들이 피와 땀을 이렇게 잔인하게 모욕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썩어 빠진 송건 정치에 침을 뱉고 아파트에서 다리에서 몸을 던졌다.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가자 김정은 주석무리는 황급히 간부들을 내세워 사과하는 노름을 벌였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인민들의 불신과 불만,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2010년 3월 화폐 교환의 책임을 중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에게 들씌워 잔인하게 공개 총살하였다. 그가 대지주의 아들로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국가 경제를 계획적으로 파괴하였다는 것이다. 전후 박남기를 동유럽에 유학시키고 돌아와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중앙당 등 중요 직책에 앉힌 사람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이다. 박남기가 대지주의 아들인 줄 몰랐다면 그 책임은 그를 50년 이상 높은 간부로 등용했던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화폐 교환과 같은 엄청난 국가경제 정책을 박남기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1994년 이후 300만의 죽음에서 김정일의 인민 배신과 무능을 확인했던 것처럼 2009년 이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화폐 교환 등에서 우리 인민들은 김정은의 무능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정말 그 애비의 그 아들이었다. 지금까지 후계자 김정은 첫 번째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